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박영수 구속, 연기 피우는 조중동입니다. 자, 일단 미리 제가 정리를 할게요. 박영수 변호사가 구속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속이 결정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중동이 박영수를 구속해야 한다는 식의 연기를 슬슬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구속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을 슬슬 퍼뜨리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야 이게 거의 혐의가 뭐 입증이 된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요. 혐의가 거의 입증됐고 그 혐의 입증에는 김만배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조중동을 중심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혐의가 거의 입증이 됐고 그 혐의 입증의 배경에는 김만배가 있다. 김만배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김만배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식으로 지금 태도를 바꿨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박영수 잡혀 들어가겠는데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금 사실관계가 틀려요. 자,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가 틀리느냐? 그래서 조금 이따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약간 사실관계를 이렇게 왜곡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조금 만들어가면서 박영수의 혐의가 거의 입증이 됐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조중동. 사실상 박영수 잡아 넣어라 이런 시그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왜 조중동에서 앞서서 박영수를 잡아 넣으라는 식으로 연기를 피우는 걸까요? 자,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박영수 구속, 연기 피우는 조중동, 그 진짜 속내는 뭐입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소환. 이런 기사들이 지금 언론에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소환. 턱밑 다다른 수사. 이 턱밑이 누구 턱밑? 예, 박영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좀 더 많이 나갔죠. 검찰 대장동 수익 200억 약정 의혹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소환입니다. 자, 여기는 50억 클럽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아예 200억 약정 의혹이라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말이 약정 의혹이지 이 내일쯤 되면 200억 약정 이러고 그냥 의혹이란 말을 떼버릴런지도 몰라요. 자,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많이 앞서 나가는 보도를 하는 걸까요? 무슨 박영수 변호사하고 무슨 척졌나? 자, 어쨌거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재식이 소환이 됐는데 양재식을 소환한 것은 박영수를 곧 소환하기 위함이고 박영수는 200억을 해먹었다는 대장동에서 200억을 해먹었다라는 의혹이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 박영수 그다음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을 막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해 공작으로 벌이는 행동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50억 클럽 특검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면 아마 검찰 무용론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만약 50억 클럽 특검에서 이 특검에서 검찰과 다른 검찰이 건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새로운 조사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치명적인 위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로서는 이 특검 50억 특검이 출범하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출범하더라도
수사 성과를 낼 수 없도록 막아낼 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가능성을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박영수의 구속, 소환과는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자, 박영수라는 사람은요, 아마도 곧 소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박영수의 소환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영수 소환을 위해서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양재시까지 왔다는 것은 다음 단계는 곧 박영수입니다. 하지만 박영수가 내일 모레 2, 3일 안에 소환될 것이다?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왜?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거든. 적당히 정치권의 흐름이라든지 진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해야 될 시점을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상황을 봐가면서 박영수 소환 시점을 정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상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진술인데 지금까지는 유동규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이 50억 클럽부터는 김만배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박영수의 소환 시점이나 또는 사법 처리 여부까지 사실은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김만배의 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김만배는 어디까지 협조를 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말했느냐. 자, 이 박영수 변호사의 혐의는 현재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시점에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1,500억의 대출을 알선해 줬다라는 것,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 줬다, 뭐 요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를 유도했지만 컨소시엄에 참여 안 했어요. 대출을 1,500억 대출 약정서를 내긴 했지만 글쎄 이게 대출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또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대출로 이어졌는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유도. 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을 받기로 했고, 대출 알선 이 대가로 1,500억 대출 알선을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박영수 변호사가 나중에 그 소위 말하는 2016년에 고게 되죠.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특검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에 우리은행을 이렇게 끌어오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0억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검찰의 발표를 놓고 또는 이런 언론 보도를 놓고 몇 가지 좀 의구심이 생긴다. 어떤 의구심이냐? 일단은요, 이 박영수는 이 무렵에 2014년 이 무렵에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변호사였어요. 특검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뇌물은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박영수는 공무원이 아니었어. 공무원이라고 다 적용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공무원도 아니었고 직무 관련성도 그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원의 경우에는 대출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과 같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인 경우에는 은행원에 포함이 되니까 아마 좀
배임이나 수재, 알선, 배임 수재나 알선 수재, 기타 수재 등, 그러니까 뇌물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과연 대출에 관여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죠. 그게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그닥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재가 되긴 어렵고 알선 수재일 가능성은 좀 있는데, 알선 수재가 되려면은 명백하게 이게 어떤 그 대가성이라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가 관계가 또 확인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은행에 뇌물 혐의가 되려면은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은행원이거나, 그리고 은행인 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돈을 받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도 돈이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돈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입증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원래는 돈을 주었거나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다 뇌물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은행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직무 관련성, 이사회 의장이 과연 이 대출과 관련된 직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회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그냥 이사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른데, 이사회 의장이면은 글쎄 이게 알선 수재는 모르겠는데, 이게 직접 수재 혐의가 적용될지는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러워요. 자, 그리고 문제는 아직까지 돈을 안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 대출이 직접 이루어졌다,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자, 근데 검찰은 이 부분을 뭘로 채우고 있다? 김만배의 입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만배까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박영수 양재식을 소환한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김만배까지 입을 열었다. 200억을 요구했다. 이게 중앙일보 보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조선일보 쪽 보도인 것 같은데, 박영수 턱밑까지 왔다. 1,500억 여신의향서 입김 조사까지,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혐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구체적인 혐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돈을 받기로 했다, 주기로 했다, 어떤 일에 개입을 했다, 이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진술이 있다는 건데, 그 진술이 김만배 진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닥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보세요. 곽상도 보세요. 50억을 줬다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 정영학 녹취록에 버젓이 있음에도 무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박영수 같은 경우는 돈이 안 갔어. 근데 무슨 수로 그걸 입증을 하겠느냐고. 게다가 결정적인 게 뭡니까? 박영수 친인척의 돈 5억이 박영수를 거쳐서 화천대유에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이든 50억이든 그 5억 투자에 대한 대가다 이래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50억을 실제로 투자를 한 게 사실이라면, 아니 1억씩 5천만 원 혹은 1억, 기껏해야 5억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100억, 200억씩 이렇게 가져가는 판에 5억을 투자해서 50억을 가져간다면 사실 그게 많은 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박영수를 검찰이 잡아 넣으려면 몇 가지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5억이든 투자금이 있었고, 이 투자금이 박영수 돈이어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박영수가 이거를 받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박영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까지는 안 나와.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안 나와요. 곽상도도 그렇잖아요. 곽상도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걸 막아주는 대가로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몰라.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문제가 입증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그 50억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곽상도의 경우도. 비슷한 논리로 지금 박영수 역시 무죄가 나올 각이야. 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한다면 이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자면 글쎄 모르겠어요. 검찰이 사법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오기는 심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중동은요, 사법 처리 가능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상황을 보면은 뭐 박영수가 구속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나 다름없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김만배로부터 200억을 김만배로부터 뭐 200억을 받기로 했다. 그것도 200억을 박영수 지가 먼저 요구를 했다. 그리고 그 담보를 위해서 친척 돈을 5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투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마치 치밀하게 그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 계획을 다 짜고 실행에 옮겼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보도만 따르면 박영수는 잡혀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곳곳에 구멍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 박영수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이것도 사실상 외부 인사로서 사회 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무가 어느 법인지까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이사회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은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은행 업무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일단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실제로 이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뭐 그럼 영향력이 있으면 참여를 했어야 정상이잖아. 참여를 못 했다고. 그러면 과연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하는 연기 피우는 것과는 달리 현재 수사 상황으로는 어려워요. 물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김만배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김만배가 뭔가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조중동은 김만배가 협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박영수가 200억을 먼저 요구했다라는 진술도 김만배가 했다라는 식으로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보도 역시도 검찰의 아전 인수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0억 달라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뇌물이라든지 혹은 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수재 혐의가 됐든 아니면 뇌물 혐의가 됐든 기본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혹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을 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있습니다. 박영수가 실제로 5억을 투자를 했다. 그랬으면은 200억 혹은 50억, 이거는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 이 얘기,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뇌물이냐 이거야. 이게 뇌물이어야지 문제가 되고 수재여서 문제가 되는데, 투자를 했고 투자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한 거였다? 그럼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만배형이었다면, 내가 만배형이었다면 어느 쪽으로 얘기했다?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 받으니까 나중에 200억 달러 합디다 라고까지 얘기해서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봐요. 자, 즉 돈을 주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가지고도 유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기소할 수는 있어요. 검찰 지들 마음이니까. 기소할 수도 있고 뭐 구속영장 칠 수도 있고 실제로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죄까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박영수가 200억을 먼저 요구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뇌물 어떤 유죄 하기 힘듭니다. 일단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안 들어갔다고. 자, 이 부분이 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그렇게 직무 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크다면 우리은행이 당연히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겠지. 안 했잖아. 의장이 밀어붙였는데 안 됐잖아. 그렇다면 의장이 별로 힘이 없었다. 원래 힘이 없는 자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게 직무 범위에 포함되느냐? 직무 범위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조차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이거 유죄가 안 됩니다. 돈 문제 가지고. 자, 그렇다면 유죄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조중동은 왜 분위기를 띄우고 있을까? 검찰은 또 왜 마치 자신들이 수사를 거의 끝내놓은 것처럼 대어를 낚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일종의 트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트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은요 지금 박영수에 대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다 하나입니다. 뭐? 대장동 특검, 그러니까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유일무이한 현재 목표예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그러니까 특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하는 척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특검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돼 버렸어요.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 간다면 올 연말쯤 되면은 그냥 거의 패스트트랙 단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그냥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이면 특검이 출범할 거고요. 그 무렵 되면 이제 총선 들어갈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게 기정사실이라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둘 필요는 있겠죠. 예. 저는 지금 검찰이 박영수를 수사하는 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봅니다.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아니 수사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지금 검찰의 목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영수라는 사람은요 윤석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속된 말로 아삼육이에요. 거의 군대로 치자면은요 박영수가 말년병장이면 윤석열이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이었던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박영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매우 귀여워하고 이뻐해주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전역을 했는데도 계속 부대에 왔다 갔다 하고 부대에 납품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 박영수를 뒤통수를 칠 수 있겠어요? 지가 뭐 대대장 됐다고? 못하는 거지. 못해요. 그리고 박영수가 쥐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수가 왜 전관 변호사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었겠느냐? 그건 현직하고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관예우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전관예우는요, 전관이 현직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저 현직한테는 누가 직방이다 이거야. A라는 검사가 있어. A라는 검사한테서 누가 수사를 받고 있어. B라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다 쳐.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싶어.
어떻게 준마시키면 된다? 이 A라는 사람의 아주 가까운 그 선배 혹은 A라는 사람의 선배인 전관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가 A라는 검사한테 가서 야 이거 좀 내가 맡은 사건인데 적당히 넘어가자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관예우고요. 이 전관예우의 대가는 기본 단위가 억이에요. 옛날에는 제 10년 전에 억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한 3, 4억은 하겠네. 그 정도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대검 중수부 혹은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한 것들 중에 상당수가 박영수 손에서 뭔가 좌우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영수라는 사람이 변호사 수임을 한 사건과 특수부에서 다룬 사건을 맞춰보면은 꽤 나올 거예요. 머시기가 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윤석열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우형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이 건도 역시도 대표적인 게 되겠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또는 김만배도 그거는 그냥 내가 허언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글쎄, 그게 허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박영수를 과연 칠 수 있겠느냐? 못 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치는 척을 하고 있지. 그럼 뭐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약속 대련인 거죠. 그냥 액션만 그런 거고, 액션만 취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잡아가둘 생각이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제가 앞서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검찰이 차라리 박영수는 혐의가 없어요, 이렇게 무혐의 판단을 내려주면 오히려 문제는 깔끔합니다. 근데 애매하게 박영수를 기소해버릴 때 사실은 더 골치 아파요.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와버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재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노리는 거는 박영수가 무죄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쯤 기소해가지고 구속 들어가면은요, 만약에 구속한 상태에서 그 사건 수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내년 1월쯤에 선고 나와요. 1심 선고 기간은요, 6개월 안에 끝나야 돼요. 6개월 안에 안 끝나면은 피고인을 석방해야 됩니다. 자, 구속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재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다? 내년 1월이면은 박영수 1심이 나와버려. 그런데 1심이 나온 상태에서 재수사 들어간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형사소송법상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강제 수사는 기소 전까지 다 끝나야 돼. 자, 검찰이 이걸 노리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박영수가 만약에 이번에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기소가 돼서 1심 선고까지 그냥 후다닥 내년 1월까지 나와버렸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검법이 올해 말이나 돼야 통과될 거고, 특검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내년 1월, 2월은 휘딱 지나갈 거예요. 실제로 특검이 50억 클럽 특검이 만들어져서 특검이 발족을 하려면 3월은 돼야 돼요. 내년 3월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박영수는 구속돼 가지고 기소가 돼서 1심 판결까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재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재수사를 하면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 이 50억 클럽을 빨리 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박영수를 잡아 가두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일단. 그런 연기 피우는 거지. 현재 조중동의 속내는 그겁니다.
되게 황당하죠. 예. 근데 황당한데 한편으로는 야, 이게 법기술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이게 법기술이라는 겁니다. 왕구슬 동자님,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나쁜 놈들. 사문난정님, 그걸 누가 제대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렇죠. 예. 아, 그렇죠. 기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박영수 잡아간다고, 야, 잡혀가네, 좋다, 생각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